이슈입니다. 마지막 이슈를 해야 되는데, 나 진짜 너무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정권은 정말 너무 심했어요. 너무 대놓고.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와갖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특히 인사 문제 갖고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특히 낙하산 문제. 야, 낙하산은요, 정말 이런 유례를 거의 찾을 수 없는 정도의 낙하산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 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 그 분야와. 근데 문제는 뭐냐? 분야 관계 없는 걸 떠나가지고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는 인간들도 거의 무슨 선심을 넘어갖고 보상 차원에서 막 자리를 줘버리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김호진이 지금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고 후보 5명에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보란듯이 씨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김호진이 누구예요? 김호진이 여러분? 김호진이 누구냐면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나와갖고도 논란이 됐는데 지금은 아무 공직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 뭐였습니까? 한나라당 대변인이었죠. 뭡니까? 대변인 하다가, 한나라당이 아니지. 이거 대변인 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사실은 본인이 아무것도 아닌데 국토부 차관됐죠. 그때도 낙하산 이야기가 있었어요. 낙하산 이야기가. 근데 그 전에 뭐였습니까?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하다가 관리비서관을 얼마나 잘했는지 국토부 차관을 시키고, 국토부 차관시킨 다음에 총선 내보내려고 사실은 경력 만들어주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뭐 하는 겁니까? 대한공항공사 사장으로 지금 거의 아직 뭐 된 건 아니지만 최종 후보 5위까지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공항공사.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지금 김건희 관저 문제, 관저 공사와 관련해서 불법, 탈법, 위법 얘기 엄청 많지요. 관저 공사 총괄했던 21g, 그 21g이 전혀 자격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들도 공사 받은 거를 18개 기업들인가요? 단체한테 아웃소스 준 거 아닙니까? 근데 18개 중에서 15개 단체들이 다 무자격. 그러니까 21g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아갖고 감사원도 뭐라고 했어요? 감사원도 21g 그런 선정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있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거 총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호진이야. 이 새끼거든, 이 새끼. 근데 이 새끼가 국정감사 나왔어. 나와서 물어봤죠. 21g 추천을 누가 한 거냐 도대체. 여러분, 21g이 문제가 있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원도 21g 문제 있는 건 인정했어요. 누가 봐도. 그러면 21g을 도대체 누가 추천한 거냐? 누가? 여기 다 수의계약 아닙니까? 수의계약. 나라장터에 올라온 거를 한 게 아니고 다 수의계약 한 건데, 그럼 수의계약 할 때 누가 추천한 건데 누가 한 거냐? 당연히 묻는 사람은 김건희 아니야? 라고 묻는 건데, 이 새끼 뭐라고 하냐? 지가 총괄이야, 총괄. 총괄인데 이 개새끼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대. 대통령실 관저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대통령실 관서 공자 총괄을 지금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관계가 기억이 안 난대, 기억이. 그 당시에 집무실 이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무실 이전이 너무 급한 일이어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기억 안 난다. 말이 되는 소리야, 이 개새끼야. 집무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관저가 안 중요하냐? 무슨 개소리야, 이 미친 새끼. 아니,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 그냥 넘어갔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사원에서도 김호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지 하면서, 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날 감사 보고서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냐?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거나
준공 검사를 하지도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한 사실 등이 담아갖고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은 김호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했다. 그러니까 김호진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죠. 21g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 자각이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몰랐던 게 아니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비서실장한테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추후 인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감사원이요, 그냥 대통령실에 말할 게 아니고 뭐 해야 됩니까? 이거는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죠. 경찰에 고발해가지고 수사하라고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건데 이 개새끼들이 수사 의뢰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했죠. 원래는 수사 의뢰하는 거예요. 불법과 위법, 탈법이 나왔으면 수사 의뢰해야지. 그런데 감사원이 뭐 했냐면 수사 의뢰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냥 끝낼 수는 없고 대통령실이 이 김호진이가 문제 있다는 걸 인식해서 인사혁신처에 이거를 알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김호진이 공직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김호진을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데 최소한 공직에는 앞으로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인사혁신처에 김호진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리는 순간 인사혁신처에 김호진 자료가 남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 김호진이 공직에 가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은 뭐 하는 거냐면 김호진을 고소고발 안 하는 대신에 앞으로 너 공직에는 오지 마. 그걸 한 거였는데 웃긴 게 뭐냐. 대통령실이 지금 한 달째 뭉개고 있어요. 인사혁신처에 얘기를 안 해. 감사원이 대통령 비서실한테 김호진 문제 있다는 거 인사혁신처에 빨리 알려라고 얘기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모른 척 얘기를 안 해. 얘기를 안 하니까 인사혁신처는 김호진에 대해서 뭐 판단 안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김호진을 항공공사 사장으로 지금 앉히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원이 만약에 이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제대로 알려가지고 지금 이게 진행이 되면요, 이 새끼는 지금 공항공사 사장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공항공사에서 면접 보고 있고 심사 보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이 감사원이 공정합니까? 공정하지 않은 철저한 그냥 윤석열한테 바짝 엎드린 감사원인데 그 감사원에서 김호진만은 좀 공직에 못 가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서실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김호진은 공항공사 사장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럴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번에 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실이 김호진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추천위원회 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7명 중에서 4명이 들어갔고 4명 중에 2명이 여권 관련된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갖고 지켜봐야겠지만 설마 이렇게까지 기사가 나왔는데 김호진을 사장으로 앉힐까? 이 본래 같았으면 불가능한데 앉힐 것 같아. 이 정도는 눈치를 안 보잖아요. 야 진짜 이렇게 노골적으로 뻔뻔하고 이렇게 후한무치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괴물 같은 새끼 하나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 꼴이 공식사회가 다 개판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김호진이 관저공사할 때 온갖 불법을 통해가지고 온갖 불법, 위법, 탈법 다 눈 감아주고 김건희가 지 사람들 막 챙겨주려고 하는 거 다 챙겨주는 거 협조해가지고 자리 하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이 드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야? 검찰 봐요. 김건희의 말도 안 되는 범죄에 대해서 그냥 불기소로 끝내버리죠. 국민권익이 뒤올 때 그냥 뭉개버리죠.
감사원, 관저공사 그냥 끝내버리지. 국가기관이 완전히 김건희 하나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씨발.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붕괴가 돼버렸고 지금 막 대한민국이 갑자기 우리와 관계도 없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깊이 개입하려고 하면서 러시아와 지금 굉장히 충돌하는 분위기까지 만들어 갖고 지금 정말 있을 수 없는 있으면 안 되는 이런 무력 도발 위협까지도 막 만들고 있고 조장하고 있고 유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막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씨발. 스트레스 받아.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빨리 진짜 한동훈이 좀 마음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랑 만나고 하니까 만나가지고 잘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시켜야지. 제가 그런데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민주당한테 다시 한번 꼭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 진짜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부는 너무 아나무인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200석이 안 되잖아. 200석이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막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기회가 왔어요. 지금 하나. 200석 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해. 저 또라이 새끼가 저렇게 난 지지율 20 나오건 10 나오건 관계없어. 막 그러지 버텨버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물리적으로 진짜 힘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는데 요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뭡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이 바뀌는 바람에 요번에 민주당이 진짜로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으면 돼요. 이거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추천하면 안 돼요. 지금 9명 중에 7명은 돼야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진숙 문제는 6명에서 할 수도 있지만 이진숙 문제 제외하고는 딴 거는 못 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문제는 6명이 못 한다고요. 특히 탄핵 같은 거. 지금은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스톱을 시켜놓으면 민주당이 국무위원들 탄핵해버릴 수 있어.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김용원 위험한 게 굉장히 많아. 김용원 같은 새끼들은요 탄핵을 해야 돼요. 뭐 하나라도 나오면요 그냥 탄핵을 시켜버린 다음에 직무를 정지시켜버려야 돼. 그러면 헌재가 지금 작동을 안 하면 이 새끼는 남은 임기 동안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나. 어떤 사람들은 민주당 때문에 국정이 마비된다. 마비가 났다. 마비가 나. 저런 새끼들이 지금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막 전쟁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위기의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식물이 나아. 그래서 민주당이 헌재 재판관 추천 절대 하지 마라.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 2년 남은 2년 이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남았나요? 2년 6개월 동안 헌재를 그냥 스톱을 시켜놔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의 의석수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역풍 안 불어요. 전 절대 역풍 안 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냥 간과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에서 국회의 힘을 엄청나게 증대할 수 있는 비장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헌재 재판관은 절대로 추천하면 안 된다.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말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할 수는 없죠. 저야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그냥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면서 추천을 안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게 오늘 3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